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요, 위에 거는 제가 볼 거고, 저랑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로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네, 그래서 그거 갖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위에 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얘는 또 박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제조. 네, 그래서 제조에다가 직접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보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보조. 보조는 간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간접을 배부하는 거예요. 네, 간접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배부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직접 배부법을 먼저 볼 건데요. 직접 배부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보조는 안 나눠준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안 나눠준다. 근데 왜 안 나눠주냐면 보조는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제일 먼저 요 S1을 먼저 나눠줄 거예요. 뭐 나눠줄 거예요? S1. 근데 뭐를 나눌 거냐면 지금 S1 밑에 2만 1,000원이라고 있죠. 얼마라고 있어요? 2만 1,000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S1이 얼마 갖고 있다? 2만 1,000원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비율로 원래는 나눠줘야 돼요. 근데 직접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 밑에는 있어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직접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안 나눠주는 게 직접배부법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뭐라고 써있든 신경 쓰자,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않는다. 요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배부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1을 나눌 건데 S1이 현재 2만 1,000원을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있어요? 2만 1,000원. 그러면 원래는 여기 잠깐 보세요. 2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몇 프로 있죠? 30%. 근데 이 30%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70분의 몇이에요? 20. 왜냐면 20하고 5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되죠? 70. 그 중에 P1은 몇이에요? 20. 그래서 항상 분수 쓸 때 전체 분에 해당되는 거 쓰는 거예요. 분수는. 네. 그래서 70분의 20이면은 6,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6,000원. 요게 P1. 그러니까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는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치씩 썼는지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누는데 원래는 20%, 50%, 30%로 나눠야 되는데 이 직접배분법이라고 나오면 30%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하고 50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000원 곱하기 7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5,000원. 요게 P2.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S1 구했으니까 S 몇 구해야 돼요? 2 구해야 돼요. 그래서 S2는 현재 35,000원 가지고 있고, 원래는 40%, 40%, 20%인데 20%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5,000원 곱하기 40, 40이면 얼마죠? 80. 그래서 80분의 40 하시면 17,500원이 필요. 그 다음에 35,000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40 하면 17,500원. 여기도 어디요? P2. 이런 식으로 직접만 나누어 준다.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분법.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 B, C, D 있죠? 네. 그래서 여기 A, B가 직접이에요. A, B가 뭐라고요? 직접. 그러면 C, D는 뭐예요? 간접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밑에 거 한번 구해보세요. 시간은 5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6분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C 먼저 배부할게요. 뭐 먼저요? C 먼저. 뭐 먼저 배부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CD 다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C가 현재 2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배부 나오면 보조 밑에는 있다 없다? 없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C는 30하고 몇이죠? 50이죠. 그러면 30, 50 더하면 얼마예요? 80이에요.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7만 5천원 나오나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그럼 얼마 나오죠? 12만 5천원. 요게 어디요? B. 그 다음에 D도 나눠줘야 되는데 D는 현재 30만원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50, 30이니까 여기도 80인데 A 먼저 나눠줄 거니까 8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계산기 있으시면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시면 18만 7,500원.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11만 2,500원 나오나요? 요게 어디요? B.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단계배부법 볼 거예요. 무슨 배부법이요? 단계배부법. 그래서 단계배부법을 볼 건데 단계배부법은 요게 중요해요. 배부 순서. 무슨 순서요? 배부 순서. 그래서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라고 하는데 절충이 중간이에요.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S1 먼저 배부할게요. 뭐 먼저 배부요? S1 먼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아까 어디 갔어? 아까 직접 배부는 요게 직접 배부라 그랬죠. 맞죠? 보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상호 배부는 이게 상호 배부예요. 다 있는 거. 네, 다 있는 게 무슨 배부라고요? 상호 배부. 일부만 있는 걸 요거를 단계 배부라 그래요. 일부만 있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 없다라고 보면 요걸 무슨 배부라 그런다고요? 직접. 그 다음에 다 있는 걸 상호 배부라 그래요. 무슨 배부라 그런다고요? 상호 배부. 일부만 있는 걸 요거를 무슨 배부라 그래요? 단계 배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세요?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S1 먼저 배부할게요. 뭐 먼저 배부요? S1 먼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1이 현재 21,000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21,000원.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S1 먼저 배부라고 나오면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 30은 있는 거예요. 네, 몇이 있다고요? 30. 그러면 20%, 50%, 30%니까 몇 프로가 되죠? 100%가 돼요. 몇 프로요? 100%. 그래서 100분의 20. 그러니까 처음 배부해 줄 때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줄 때는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오냐면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5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5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요게 6,300원. 요게 S2.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S2. 네, S2는 여기 보시면 금액이 얼마 있죠? 35,000원 있죠. 그리고 요 20%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몇 프로는 없다고요? 20%. 네.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35,000원에다가 좀 전에 얼마 받았죠? 6,300원 받았죠. 이것도 나눠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금액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하기 6,300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40.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좀 전에 받은 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35,000원에다가 6,300원하고 80 나누고 40 곱하면 26,50원.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똑같아요. 35,000원 더하기 6,300원 곱하기 80분의 40이죠. 둘 다. 그래서 둘 다 얼마예요? 80분의 40. 그래서 똑같이 26,50원 P2.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연습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요렇게 아무것도 보조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요게 뭐라고요? 무슨 배부법?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있으면 요게 무슨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근데 저희 시험은 상호까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일부만 있는 걸 요걸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단계 배부법.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밑에 거 구하실 건데 C 먼저 배부하세요. 뭐 먼저 배부요? C 먼저 배부. 그리고 제가 위에 거는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구해보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크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12시 8분 해볼게요. 요번에는 뭐 먼저 배부할 거라고요? 네, C 먼저 배부할 거예요. 뭐 먼저 배부요? C 먼저. 그래서 앞에 보시면 C가 현재 얼마 있죠? 예, 2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단계 배부법 나오면 처음에 배부해 주실 때는 다 배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30%, 50%, 그 다음 몇 프로요? 20% 하면은 100분의 몇이에요? 30. 그래서 6만 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래서 요게 10만 원 나옵니다. 요게 B.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럼 얼마 나와요? 4만 원. 요게 D. 그래서 처음 나눠줄 때는 거기에 있는 비율에 맞춰서 다 나눠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때가 문제입니다. 예, D를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D가 얼마 있죠? 여기 보시면 30만 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30. 근데 좀 전에 얼마 받았죠? 예, 4만 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4만 원. 요거를 합쳐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이게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근데 안 나오지도 않아요.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우리는 한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눠주실 때는요. 보조는 없는 거예요. 뭐는 없다고요? 보조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80분의 50. 그래서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시면 21만 2,500원은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시면 12만 7,500원. 요게 B.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쓴 거는 다 저거 뭐냐 이따 프린트 드릴 때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연습하실 건 없고 추후에 한 번씩은 시간 나시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재는 41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부가가치세예요. 지금부터 보실 건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일단 이론에서는 세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론은 하나당 2점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무려 2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라 그랬죠? 네, 10%예요. 그리고 교재는 41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안 불러드렸네요. 그래서 10%라 그래서 이걸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단일세율.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어쨌든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올릴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부가 될진 모르겠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안에 이 부가가치세 이율도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한 10%나 12%나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릴 거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는 거치고 있어요? 안 거치고 있어요? 안 거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정부에서 또 뭐 하고 계시냐면 그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깎아줄 것도 준비 중이에요. 네. 일반 서민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에서 깎아주고 다 같이 걷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민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뭔가를 손을 댈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법인세 깎아주겠다. 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가가치세 할 때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쉬면 얼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있고요. 누가 있다고요? 공장.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최종 소비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세, 그 다음에 매입세, 그 다음에 납부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약에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1,000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고요?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샀겠죠? 네.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주고. 그 다음에 세율은 10%니까 얼마예요? 100원. 이렇게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붙일게요. 얼마만이요? 500원. 그러면 1,500원이니까 얼마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50원 주고. 요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도 500원만 붙일게요. 얼마만이요? 500원. 그럼 2,000원이니까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이렇게 사는 거죠.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래가 있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뺀다고요? 매입세액 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 공장은 매출세액이 100원이에요. 얼마예요? 100원. 근데 거기 보시면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장은 세금으로 얼마 내시면 되냐면 100원 내시면 돼요. 얼마 내면 된다고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50원에 1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50원. 얼마라고요? 50원. 그 다음에 여기도 200원에 15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50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국가한테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 조금 보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2개 남아서 끝날 때쯤 2개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414페이지 보세요. 요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네, 무슨 세라고요? 국세. 국세는 누가 가져가시는 세금이죠? 네, 국가가 갖고 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가가 갖고 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면 그걸 지방세라 그래요. 무슨 세라 그래요? 지방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목적세라고 있어요. 목적세는 목적에 맞는 것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나 뭐 교육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가 됩니다. 무슨 세가 된다고요? 지방세.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만 쓸 수 있죠? 농어촌에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세는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교육에만.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나 뭐 소득세 이런 것들은 뭐 저희는 부가가치세만 배우긴 하지만 이런 세금들을 뭐라 그러냐면 보통세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세는 뭐냐면 어디 쓸지 안 정해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쓸 건데 어디에 쓸지는 안다 모른다 그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보통세. 그 다음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야기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직접세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직접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직접 낸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직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세라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내는 걸 인세라 그래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사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뭐 안 물어보냐면 얼마 버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안 물어보고 세금 얼마 내면 됩니다. 요런 것들을 물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물세. 근데 인세는 능력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나 이런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죠?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배우진 않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많으면 덜 내요. 왜냐면 인세라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가족이 많으면 덜 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돈 많이 써요? 가족이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써요?
가족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입이 여러 개니까.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살아도 많이 써요. 알아요. 네,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쓸 확률이 어떻죠?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보세요. 400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419페이지. 네, 특징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까지 설명하고 쳤다가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간접세 맞고요.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간접세라는 게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네.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담세자. 그래서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달라요. 네, 요거를 간접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은 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예, 우리 회계는 무슨 세예요? 그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예요? 간접세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왜 간접세냐면 납세자는 사업자고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장에서 얼마 내야 되죠? 100원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100원. 도매업자 얼마 내죠? 50원. 소매업자 얼마 내요? 50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죠? 200원이에요. 얼마예요? 200원. 누가 내요? 소비자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돈 내는 사람이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내호주머니에 들어왔잖아요. 내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세도 자기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으시면 소비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소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산다던가.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 아닌 숙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숙제가 있냐면은 오늘부터 물건 사실 때 꼭 적어 받으세요.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 받으신 다음에 이게 부가가치세가 있나 없나 확인들 한 번씩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실제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흰우유 있죠. 흰우유는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안 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면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면세. 딸기 우유는요? 네, 내요.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과세.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교재에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 사실 때 요게 세금을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한 번씩 뭐 하세요? 확인은 해보세요. 그래서 흰우유는 부가가치세 안 내는데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나 바나나 우유나 커피 우유는 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공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냐 안 내냐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공을 했냐 안 했냐로 봐요. 근데 웃긴 건 또 뭐냐면 두부 있죠. 네, 두부 중에 포장 두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면세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김치 있죠. 포장김치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뭐냐 발달했잖아요. 네, 선진국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면세하고 과세를 계속 뒤바꾸고 있거든요. 면세에 있었던 걸 과세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걷어야 되니까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계속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과거에는 면세였는데 지금은 과세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용 나올 때마다 신문 기자들이 가장 많이 끌고 오는 게 이거예요. 왜 포장하면 과세인데 두부는 면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두부는 면세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두부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포장되어 있는 거에 과세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뭐를 못 먹어요? 두부를 못 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부는 국민식품이니까 뭘로 하자? 면세로 하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치도 국민 음식 아니냐?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 맘이에요? 국가 맘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미 다 나눠놨어요. 이거는 과세입니다. 이거는 면세입니다. 이미 다 나눠놨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뭐를 좀 하세요? 영수증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조금씩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커피 있죠? 커피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봐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 뺐죠. 예, 이렇게 빼는 걸 공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공제. 그래서 세금을 빼준다. 그래서 그거를 세액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 그 공제라고 말 나오면 차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뭐 해준다고요? 차감. 근데 세법에서는 차감이라고 말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차감이라고 쓰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래요? 공제한다. 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인원수 빼주는 거. 근데 뺀다라는 표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어려운 용어를 써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용어예요. 왜냐면 용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보면 그 진료 그거 쓸 때 막 피갈겨 막 이상한 거 본인들이 알아먹긴 쓰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네, 그렇게 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 알아먹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변호사가 하는 일을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어. 그럼 변호사는 굶어 죽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있어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네. 요것 때문에 생긴 게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율이라고요? 영세율.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아이고 여기 동그라미인데 죄송합니다.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 그래요. 네, 뭐 되는 나라에다 세금 내는 거라고요? 소비되는 나라. 그거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되는 나라에다 세금 내는 거라고요? 소비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 물건은 대한민국에다가 부가가치세 안 내요. 네, 왜 안 되냐면 세율이 0세율이에요. 그러면 0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면 일본에다가 세금 내는 거지 우리나라에다간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그걸 무슨 원칙이라 그래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면세제도.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하나만 볼게요. 세부담의 역진성. 무슨 성이요? 역진성. 예,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세금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 분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왜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적게 버는 사람도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약간 그 공정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1,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역진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네,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원래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똑같이 내네. 네, 이거를 역진성이라고 해서 세법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봅니다. 네, 공평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뭐가 생겼어요? 네, 면세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네, 무슨 제도가 생긴 거예요? 면세. 그래서 면세의 뜻은 세금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버는 사람도 똑같이 내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성?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2개 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겁니다.